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과 양산 일부 지역에서 광범위한 집안 침하가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안 침하가 일어난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임선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시 북부동의 한 아파트. 건물 밑부분에 쩍쩍 금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한 동 전체에 이렇게 심각한 균열이 생긴 상태입니다. 2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도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손가락 3마디 정도가 벌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주먹이 통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침하가 되면 더 가속유부터가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죠, 지금.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변 건물 1층 바닥에 공을 올려놓자 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건물이 심각하게 기울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넘어지죠. 이게 그냥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의자가.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된 건 지난 3월부터 이 일대 집안이 1.6km 길이, 폭 400m 규모로 내려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 침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건 이 일대가 연약 집안이란 사실. 집안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의 수위가 최근 갑자기 낮아지면서 땅이 전체적으로 내려앉는 안밀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주변의 대형 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의 터파기 공사와 도시철도 교각공사 등으로 지하수가 유출돼 집안 침하를 불렀을 거란 추정입니다. 양산시는 대한토목학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단독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요, 그 동네에. 네. 그 개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인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원인인가. 하지만 조사 결과는 최소 석 달 뒤에나 나올 예정. 이 기간엔 장마 등 본격적인 우기가 겹쳐 있는 데다 공사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방금 보셨던 양산의 집안 침하뿐 아니라 얼마 전엔 부산 강서구에서도 대규모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었죠. 자, 이런 집안 침하는 사실 정확한 집안 정보만 있으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대규모 집안 침하가 발생한 강서구 명지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 현재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집안이 침하하면서 왕복 8차선 도로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도로 균열 사이로 빗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방수포도 덮여 있습니다. 집안 침하 지역인 강서구 명지동과 양산시 북부동의 지하 단면도입니다. 강서구는 지하 43.5m, 양산은 27m까지 미세한 입자의 모래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조사한 연약 집안 지도입니다. 색이 붉을수록 연약 집안이 심한 지역인데 부산과 양산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50건의 집안 침하가 대부분 이런 연약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연약 집안 지도는 시추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드는데 부산의 경우 전체 데이터가 7,900개밖에 되지 않아 집안 상태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 연약 집안의 깊이를 알고 연약 집안의 특성을 알게 된다면 그게 맞는 여러 가지 공법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하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면 충분히 집안 침하를 막을 수 있는.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질 집안지도 제작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6개 구군의 집안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은 데다 보관 의무도 없어 자료 수집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8년 전부터 집안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그런 자료들은 분산적으로 산재에는 있지만 그거를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어떤 자료로 데이터로 빅데이터처럼 이용한다든지 그런 체제는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지금도 부산 곳곳에선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집안 조사가 담보돼야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어제 파업 투표에서 96%의 찬성률로 오는 15일 버스 운행 중단이 가시화됐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더 노사 협상 테이블이 예고돼 있지만 서로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밀락동 버스 차고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버스 파업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자, 송광모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부산 지역 버스 노조는 어제 오전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개표 결과 96.6%의 찬성률로 오는 15일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파업 전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는 큰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버스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하루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근무 일수가 한 달에 24일인데 이틀 줄어든 22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줄어든 이틀에 대한 임금 손실분 30만 원을 보전해주고 임금은 10.9%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로시간 단축되면 임금도 같이 감사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로시간 단축의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들은 굉장히 부당하고, 사측은 노조의 요구한 대로라면 연 39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또 차량 운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한 주는 엿새, 그 다음 주는 닷새를 일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제안이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52시간 근무제 취지에 반하고 운행 감소 문제는 신규 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부산 지역 시내버스 2,500대, 마을버스 500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전세버스 등을 동원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이 나오지 않으면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항만 당국이 북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관통하는 트램인데요. 교통수단 외에도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남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노면 전차 트램입니다.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 이 트램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도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 중앙역에서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북항 재개발 중앙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정류장은 3곳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경관수로 그리고 랜드마크 빌딩 그리고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2.2km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램은 교통 대체 수단뿐만이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돼 여행객들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 당국이 트램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은 북항 재개발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시민들을 모을 콘텐츠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관계 기관들도 불꽃 축제와 같은 부산항 국제 축제를 준비하고 수변 공원이나 부산항 역사관과 같은 새로운 명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에서는 북항 재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연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역과 국제 여객 터미널을 잇는 공중 보행로 건설에도 속도를 높이고 크루즈 터미널 내부 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편의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또 랜드마크 부지는 예정대로 내년에 국제 공모를 진행해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부산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산업용 생산시설을 만드는 기계산업. 화학이 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이라면 기계는 설비를 공급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부산은 1950년대부터 기계산업이 발전하면서 부산기계공고와 부산공고, 경남공고 등이 전국 기계산업 인력의 양성소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기계공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국제기능올림픽도 1978년 24회 대회 국내 첫 개최지가 부산으로
서울보다 23년 앞섰습니다. 부산 기계공고에 마련된 경기장에서는 14개 회원국 245명의 선수들이 31개 직종별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종목 입상이라는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기계업종들을 위한 특성화 단지인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142만 제곱미터 부지에 25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대부분이 기계 관련 사업체들로 울산과 경남, 거제, 또 창원으로 연결되는 국내 최대 기계산업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기업이 57개사입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기업이 170개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화기계 공업의 뿌리이자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산업은 조선기자재와 또 자동차 부품 업종까지 아우르는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이 넓은 산업단지만큼이나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기계사업체는 682곳, 종업원 수는 2만 명 정도로 부산 제조업의 15% 안팎을 차지하는 최대 산업입니다. 출하액은 5조 원 안팎, 부가가치는 2조 원을 넘는 부산의 중요 제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계류는 수출액이 63억 달러로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나 되는 핵심 수출 산업입니다. 창립 30년을 맞은 부산 기업 화이는 국내 자동차 엔진 세척기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계 사업체입니다. 자동차 공장에 자동화 라인에 설치돼서 엔진 내부를 세척하는 기계 삽입니다. 설계부터 또 설치까지 제작 기간만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단가만 4만 원을 호가하는 고부가가치 설비입니다. 최근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형 선박과 폐수 처리 설비, 방위 산업 분야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불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약 140명 직원 중에 약 40여 명이 연구개발 인원으로서 매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특히 오는 22일부터 30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국제기계대전이 열려 부산 기계산업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지역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지 이틀째인 오늘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따르면 영도구에 아파트를 짓는 A사가 레미콘 공급을 받지 못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멈추는 등 영도구와 동구, 기장군 등 공사 현장 곳곳에서 작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산업발전협의회 소속 레미콘 업체 37곳은 경기 침체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어제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부산 영화촬영소 입지 이원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기장군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촬영소를 기장군의 통합해 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장군은 660억 원이 드는 부산 영화촬영소를 실내 야외 촬영소로 이원화하지 않고 기장군 장안읍에 통합시설로 짓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진위에 임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 기간 역시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영화인들은 기장군에는 야외 촬영장만 짓고 다른 지역에 땅을 직접 매입해 실내 촬영소를 짓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산 지역 창업 희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2회 웰컴 투 팁스 행사가 오늘 센텀 기술창업타원에서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 유치 설명회와 창업 컨설팅, 참가자 정보 교류 등이 진행됐습니다. 중소벤처부의 기술창업 지원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47개 민간 운영사 주도로 679개 유망 스타트업이 발굴돼 육성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공원 개장 5주년을 맞아서 시민공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민공원 진단과 길찾기 워크숍은 시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시민공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부산시민공원의 발전 방향을 놓고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습니다.